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했던 원주 동북권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릅니다. 원주시가 복합문화공원, 관광열차, 또아리굴 터널 등 관련 사업들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원주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 폐선된 중앙선 구간을 활용해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지만 말만 무성할 뿐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54억 원을 들여 관광열차 2대를 먼저 구입해 방치하는 등 예산 낭비 논란을 빚었고 민선 8기 들어서는 인수위원회가 투자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한 이후 원주시에 적극적인 투자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중앙선 폐철도 부지 매입과 각종 안전점검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을 뿐 올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방곡역 일원에 플라워 가든을 갖춘 복합 테마공원 조성이 한창이고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반곡 금대 폐설로 6.8km 구간을 시속 25km 속도로 양방향 운행하는 관광열차도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단 2곳뿐인 루프식 터널인 또아리굴 터널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관광 자원화할 방침입니다. 총 사업비 954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부권을 대표하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구도심의 역사 문화 자원인 강원 가명 전통시장까지 빈틈없는 관광 라인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조성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주말 동안 청사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를 경유해서 어떤 지역 화폐라든가 이것을 만들어서 소비를 많이 이룰 수 있어서 이쪽 지역 상권이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민선 8기 들어 사업성 재검토까지 거론되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던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 이번에야말로 약속한 기한 안에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 12일 충북 충주에 이어 최근 원주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첫 발병인데요. 지자체가 긴급 방제 작업에 들어갔지만 올 봄은 잦은 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확산세를 보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과수원, 한가운데 들어선 굴착기가 배나무를 가지가지 잘게 부수고 있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은 과수원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잎이 검게 시들기 시작해 나무 전체가 불에 탄 것처럼 고사하는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원주시는 과수원 출입을 통제하고 나무들을 땅에 묻는 긴급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과수원 배나무 479그루 0.66헥타르의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반경 2km 주변 과수원 정밀 예찰과 동시에 지역 전체 220개 과수원 90헥타르의 약재 살포를 실시합니다. 확진이 되면 감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7일 안에 신속히 매몰 작업이나 소각 작업을 해주셔야지 주변의 확산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3일 농가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은 원주시는 간이 키트로 양성이 나오자 강원도에 분석을 의뢰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직후 충주와 바로 인접한 원주와 충북 음성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강원에서는 올해 첫 발병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4단계 중 2번째인 G로 격상하고 중부지방 중심의 발병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기온과 강수량이 병 발현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5월부터 6월까지 병으로 주로 발생하므로 농작업 도구 소독이라든가 그런 농작업에 주의해 주시고 강원도 내 시군들은 평소 6월부터 시작되던 과수 화상병이 올해 앞당겨 시작됐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7헥타르였던 강원 지역의 과수 화상병 피해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봄철 비가 잦아 습기가 많고 기온이 그리 높지 않아 지난해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원주와 영월, 평창, 홍천, 정선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원주의 경우 5년 연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꿀벌이나 묘목, 사람의 이동이나 감염된 농기구 등 여러 감염 경로가 확인된다며 이동을 자제하고 소독한 농기구로 농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명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고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제21대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가 원주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구 후보는 오늘 오후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구 후보는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오늘부터 도내 4,500여 곳에 부착됐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와 학력, 경력 등이 게재되며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 기간을 틈타 정당 당직자를 사칭해 숙소 등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이름, 비슷한 번호가 반복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계획된 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 자신이 민주당 홍보실장이라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명함 사진과 함께 선거운동원 30명이 머물 숙소를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식당에 연락처를 보내며 수제 도시락을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냐 이랬더니까 처음에 1,800만 원 얘기하다가 도시락 한 개 얼마냐 이랬더니까 5만 원이래요. 그래서 수제 도시락이라 해서 비싸다. 업주 측이 식당이라는 곳에 연락하자 상대는 빨리 돈을 보내라며 채근했습니다. 재료사에서 납품을 하는 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업주는 수상히 여겨 돈을 보내지 않았고 숙소를 예약한 홍보실장과 선거운동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인물은 홍보실장도 당원도 아니며 해당 명함도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곳뿐만 아니라 춘천, 철원, 정선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사칭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예약자 연락처까지 같았고 취재진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음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대전에서 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명함 30만 장을 주문하는 등 전국에서 대선 상황을 악용한 사기 또는 노쇼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소상공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립극단 산하 국립청년극단이 원주에 신설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면서 국립예술단체 기관의 지역 이전과 협력 모델 구축 계획을 밝혔고 국회 문체위 간사인 박정하 의원이 원주 유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왔습니다. 문체부는 매년 국비 약 10억 원을 집행하고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단원으로 채용해 한 해 약 20회 공연을 올릴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단원들이 상주할 지역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최초의 공공 어린이 도서관인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오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특화 공간으로 모실동 중앙공원 2구역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하며
도서 18,000여 권을 비치하고 하늘숲 도서관을 테마로 한 어린이 유아 자료실과 가족 자료실, 문화 강좌실 등을 갖췄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12월 31일은 휴관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기념식이 원주와 횡성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오늘 치악예술관에서 어린이집 교직원 등 600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스승의 날 영상 시청과 공로자 표창, 축하 공연을 가졌습니다. 횡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도 교직원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보육 교직원들의 일상이 담긴 영상 시청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틀 전 평창군 미탄면 정계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다 실종된 80대 여성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 등으로 이루어진 290명 규모의 수색단은 3일차 수색을 진행해 오늘 오후 4시쯤 실종 지점 인근에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가 한국지역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등과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의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광고제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방송계는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역방송 진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원주에서 불법 선팅을 한 덤프트럭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선팅과 신호 위반은 물론 적재 불량과 불법 구조 변경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 말까지 5명이던 도내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올해 같은 기간 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주시가 지원을 시작한 불온면 마을 공부방에 공무원과 향토기업이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와 KGC 인삼공사 원주공장은 불온면 청소년 공부방 꿈발전소에 300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역 공공기관과 단체에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